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졌습니다. 기관은 양 시장 모두에서 이렇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준 것은 그래도 좀 낮아진 환율 덕분일까요?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삼성전자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가 한번 지켜봤더니 삼성전자 우선주로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또 후성과 대덕전자, SM라이프디자인 그리고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수급 동향 살펴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한번 옥석을 제대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 라인업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트! 네, DB하이텍과 LG이노텍이 만났습니다. 전기전자, 역시나 이 두 종목 모두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DB하이텍은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2위고 이 LG이노텍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애플카 수혜주로 항상 뜨는 종목인데 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기전자 같은 업종의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글자 수가 똑같죠. 아, 그렇죠. 영어까지.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DB하이텍과 LG이노텍 중에서 우리 송동현 대표님이 보셨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DB하이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죠, DB하이텍. 그래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48%에 육박할 정도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특히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쪽을 전문으로 담당을 합니다. 이제 8인치 파운드리는 사실 대세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인치 파운드리가 대세인데, 그래요? 근데 8인치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거의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빡세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쪽이 이제 그 제품 자체가 이 전력 반도체죠. 이제 PMIC 라는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MCU 같은 마이크로 유닛 같은 이런 그 CPU 관련된 이런 고부가가치 수익성이 높은 이런 제품들 위주로 현재 그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PMIC, MCU는 이 TSMC 회장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호황인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DB하이텍이 이 부분을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거의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현재 약 5배에서 6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저평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증설이에요. 물론 증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증설이냐. 근데 DB하이텍 입장은 약간 효율성의 개선이다. 약간 이런 입장이 조금 충돌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기회죠.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B하이텍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DB하이텍을 꼽아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던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꺾였다가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계속 이제 약간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대가 이제 추세가 돌파될 수 있는 라인대라고 봤는데 역시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돌파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대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81,000원, 손절 가격은 6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B하이텍 목표가 81,000원, 손절가는 6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SK하이닉스와 대주전자재료가 만났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이 약간 깔끔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이렇게 항상 글자도 잘 맞춰오시고. 네, 이제 업종 특징까지 맞춰오고 있죠. 아유, 그렇습니다. 이 업종들의 특징이라 하면 또 전기전자일까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실적주 혹은 개별 이슈가 있는 호재,
이런 두 섹터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종목 역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만큼 이제 실적이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워낙에 또 대형주다 보니까 네. 그래도 포천에 좀 대형주 든든하게 한번 담아볼까 아니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을 좀 담아볼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송동현 대표님께서 두 번째 라운드에 승자를 한번 꼽아주시겠습니다. 과연 승자는요? 네, 대주전자재료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꼽아주셨을까요?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어떤 섹터로 수급이 몰리느냐, 일단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시장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사실 이제 실리콘 응급제로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 부품 소재를 전문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라든지 태양전지, 그다음에 고분자 재료, LED 형광체 등등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실리콘 응급활 물질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의 캐파 증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실리콘 응급제가 중요할까요? 2차 전지의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즉 이 2차 전지의 배터리 수명과 그다음에 효율성에도 이제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 실리콘 원래는 이제 흑연을 쓰는데 응급제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쓰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아주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리콘을 10%를 넣게 되면은 저장 용량이 무려 30에서 40% 가까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응급제 저장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응급제 두께를 또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다양한 그 충전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가격 상승도 전기차 한 대당 20에서 40만 원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캐파가 계속 증설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 산화물을 상용화를 시켜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최초 공급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즉 실리콘 응급제 하면 대주전자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 자체가 2025년 기준 5.5조 규모, 즉 CAGR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233%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수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 또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대주전자재료 그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이제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전환되는 것처럼 대주전자재료도 그 흐름에 맞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라인이 120년 라인대인데 지금 막 넘어서고 있는 양봉 흐름이 또 거래 대금과 함께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경우로 봤을 때는 추세대를 전환시킬 수 있는 추세대를 넘어갈 확률이 높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라인대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98,000원, 손절 가격은 8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목표가 9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송동현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3월 24일 목요일에 편입해 주셨던 태웅로직스. 이 종목 5월 11일부터 상한가 기록하고 쭉쭉 오늘도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좀 이익을 볼까요? 당연히 이제 이익을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 네. 우선은 태웅로직스 자체도 이제 물류 운송 이쪽이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공급 난에 따른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아마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흐름을 쭉 전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션을 좀 해주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파이터를 통해서 태웅로직스 편입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럼 다음 종목 KCTC 편입해 주셨는데 오늘 6,3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가를 6,9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겠죠? 일단은 태웅로직스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TC까지 같이 보는 건데요. 자, KCTC도 여기에서 강한 거래 대금이 유입됐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맞아요. 상반기까지 개선이 되고 있고 당연히 저평가
저평가된 현재 상황입니다. PER도 뭐 10배 미만이고요. PBR도 0.84배밖에 안 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라인대도 이제 막 추세를 벗길 수 있는 그런 라인대로 지금 진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직접 KCTC에 전화해서 상반기 실적도 괜찮다라는 확답을 받으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목표가 6,9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 바로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의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요. 라파스입니다. 네, 라파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왜 라파스를 다시 봐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실적이냐 아니면 개별 호재냐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 지금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수산주도 있고 원자력주, 근데 종목별로 따지면 뭐 HLB, 노터스가 상한가도 기록하고 엄청나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다시 시작됐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아요. 물론 HLB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노터스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ABion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파스가 왜 이 부분과 설명을 드냐면 바로 다 관계사들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노터스가 보유한 이 포스트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인데 일단은 라파스가 포스트 바이오의 지분을 46%를 다 취득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비온과 함께는 이제 코로나 DNA 백신 패치에 관련돼서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부분이 연결될 수 있냐면 현재 북한이 갑자기 또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국산 코로나 같이 백신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시장이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이비온의 상한가는 오늘 이제 폐암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임상 일상에 대한 안정성 때문이다라고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라파스와 에이비온은 그런 협력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라파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특히 화장품 쪽에서의 지금 선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월 말에는 마이크로 니들 제품의 이제 화장품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GS 홈쇼핑에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채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개별 호재에 집중하는 장세이기도 해서 라파스가 지금의 어떤 노터스라든지 그다음에 에이비온 같이 물론 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투자는 약간의 어떤 촉이 또 중요하거든요. 제 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실전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 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관계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주에서도 이제 매수에 대한 그런 흐름도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표이사가 주주 친화 정책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무상증자 혹은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이게 주식 수가 작아서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자사주 매입 쪽으로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중에서는 라파스를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라파스도 보시면 오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 바닥권 구간에서 현재 주요 단기 평선들을 현재 넘어서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자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대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한 6만 원 라인대로 잡고 여기 넘어서면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파스 1차 목표가 6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이라는 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